안녕하세요. 판매드립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약대 입학을 목표로 이번 2025년 가을 미국 대학 학부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이번 가을까지 남은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제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대학 학부 1, 2학년 재학생들 중에서 이제 곧 미국 약대 팜디에 지원 예정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 중에서 이제 1, 2학년 과정에서 GPA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GPA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월이 이제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한국 대학생들 중에서 미국 약대 입학을 지원해서 그 시기가 지금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기죠. 그래서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앞으로 약대, 엄밀히 이제 말해서 미국 약대 입학 전 단계인 미국 대학 학부죠. 그래서 이 학부로 입학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시기가 이제 영어에만 공부에 매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부 입학 후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을까? 그 최종 약대 입학 전까지 충분한 GPA를 획득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약대 입학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1학년 2학기가 곧 시작되었죠, 이미. 1학기 GPA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2학기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2학년 과정도 지금처럼만 하면 자동으로 또 약대 입학까지도 문제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GPA 선행학습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이제 영상의 순서는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입학을 위해서 GPA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경쟁력 있는 스펙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미국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지 서브젝트 필수 이수 과목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미국 약대 입학 전에 선행학습 대상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과목들과 비교해보고, 또 이제 미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AP 과목들과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제너럴 과목들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판매드랩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미국 약대 선행학습은 무엇인지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약대 입학을 위한 GPA 조건,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스펙이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약대 입학 프로그램을 좀 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미국 약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첫째,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 대부분의 약대들이 채택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대학 학부에서 2년 또는 3학년 정도, 3년까지 약대에서 요구하는 뭐 학부 필수 이수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친 후에 다시 팜디, 약대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형태죠. 그리고 둘째가 미국 약대 졸업까지 학부 과정과 약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6년제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학부 1, 2학년의 GPA, 오버럴 GPA만 갖고 3학년 본과 약대까지 진급이 돼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학생들,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제 좌측보다는 이 우측에 있는 통합약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 약대에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요소들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든 약대들은 미국 대학 학부에서 특정 과목들에 대해서 이수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들이죠. 이 이수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이 필수 이수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수준의 GPA를 요구하죠. 그 외에 이제 미국 상위권 약대들은 학부 과정에서 이런 미국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도 학부에서의 약사 쉐도잉이라든가 미국 내 어떤 약국에서
이런 그 클리니컬 리코드, 그리고 또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 봉사활동 이런 것들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약대가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진 않고 학생의 목표가 미국 약대 중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는 약대 있죠. 뭐 USC라든가 UC 계열, UC 샌프란시스코, UC 샌디에고, 아니면 퍼듀, 아니면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아니면 위스콘신 이런 약대들 가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GPA 이외에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약국에서의 어떤 경험, 이런 파마시스트 쉐도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 1, 2학년 때 학부 공부도 이제 바쁜데 그런 이제 발런티어라든가 쉐도잉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벅차겠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상위권 약대를 위해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대별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학부 GPA가 필요한지를 좀 볼게요. 여기 좌측을 보시면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UC 샌디에고, 뭐 퍼듀,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뭐 미네소타 이런 학교들 굉장히 약대로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좋은 명문 약대들이죠. 이런 전통적인 명문 약대들의 입학 최소 GPA가 보통 이제 3.4, 3.5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4.0 만점이죠. 3.4에서 3.5 정도만 획득한 것도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보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측에 보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UIC, 텍사스, 러커스, 노스이스턴, MCPH 쭉 있죠. 다 좋은 명문 약대들인데 대부분이 다 3점대 중반을 요구하고 있죠.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밑에 러커스나 노스이스턴, MCPHS 이 학교들이 이제 미국 약대 통합 약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대들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는 3.3, 3.2, 3.0 요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오버all GPA 누적 GPA를 갖고 결과를 보고 3학년 때 본과, 약대 본과로 진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왜 러커스나 노스이스턴이나 MCPHS 같은 약대는 이 좌측에 있는 퍼듀라든가 샌디에고, 미네소타나 위스콘신보다, 필요한 GPA가 더 낮을까? 그러면은 이 학교들이 이제 다른 명문 약대들보다 더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아서 그런 걸까? 그렇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또 하나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학교에 따라서 GPA 커트라인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 학교의 그 약대이죠. 팜디 1학년에 모집하는 TO의 시트 모집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작은 학교들은 경쟁률 높은 학교들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평가가 상대 평가죠.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트 대비해서 인원수나 경쟁률이 높고 경쟁자, 지원자가 높게 되면 당연히 커트라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러커스나 노스이스턴이나 MCPHS 같은 통합 약대들은 1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본과 진급 시에도 이 TO, 시트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최소 필요한 그 팜디 커트라인을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낮아요. 낮지만 그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커트라인이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 팜디에 입학하기 위해선 이 정도 수준의 GPA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대 입학 시트 수에 따라서 최소의 커트라인, 합격 가능성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이나 또는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 약대가 운영되고 있는 이 주, 인스테이트 주나 백인들 아니면 뭐 이제 그 영주권 시민권자보다 유학생들은 조금 더 높아야겠죠. 아무래도 상대 평가로서 뽑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경쟁력 있는 GPA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 학부에서 그 약대 요구 조건을 맞춘 후에 다시 약대로 지원하는 경우에 프리팜 트랙 학생들은 이제 1, 2학년 오버all GPA가 좋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 시점에 팜카스 약대 통합 시스템이죠. 팜카스를 통해서 약대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2학년 2학기 여름 마치자마자 그 다음 가을 학기에 그 약대로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만일 불합격하게 되면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교 학교의 3학년으로 또 올라가서 3학년 때 또다시 이 재지원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약대 지원하고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약대 입학까지의 시점이 계속 늦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 학부에서 1학년까지 GPA가 아주 우수하고 다른 스펙들이 좋다고 하면 그 학교의 약대,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약대로 2학년이 되기도 전에 약대 입학을 미리 보장받는 EAP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학년 때 GPA가 좋은 학생들은 2학년 때도 2학년에도 유지하기 좋고 미리 약대 입학 확정까지 받는 아주 이제 유리한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1학년 때 GP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합약대를 좀 보겠습니다. 통합약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6년 통합약대는 이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가 있죠.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 후에 6년간의 약대가 웬만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GPA를 유지해서 다음 학년으로 계속 해서 진급해야 된다는 이슈는 있는데요. 6년 통합약대에서 1, 2학년의 프리팜 과정, 일종의 프리팜 과정에서 이게 학부 과정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제 1, 2학년 때 오버all GPA를 갖고 3학년 진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A가 안 좋을 경우엔 유급이 되고 2학년을 다시 다녀야 된다. 이래서 그 약대 졸업까지의 기간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학비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보셨죠? MCPHS나 놀스이스턴이나 럿거스를 들어가면 사실상 홈페이지에는 2.8에서 3.0 정도만 넘으면 3학년 진급이 된다라고 써 있지만 이거 역시 상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MCPHS와 놀스이스턴과 럿거스가 각각 3학년 TO, 시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더 작은 럿거스 같은 경우에는 GPA가 더 높아야 되고 그래도 제일 많은 MCPH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3.0 정도만 넘으면 충분한데, 그것도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1학년 때 GPA를 잘 잡아야 과목들이 몰리는 2학년 때 GPA를 충분히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미국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레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이란 무엇일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은 이제 좌측 그림과 같이 기본적인 필수 과목, 그다음에 선택적인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올고,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이라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약대는 다 이 과목은 요구합니다. 랩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선택적인 거라는 건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셀 바이오, 스탯,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 중에서 한두 과목만 요구하거나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선택적인데 좌측에 있는 젠캠부터 아나토미까지는 모든 약대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GPA를 최대한 높여놔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약대 프리팜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학생 기준에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의 기본적인 일부 학생들이나 학교에 따라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커리큘럼, 프리팜 기준 학생의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제네럴 케미스트리와 랩이 같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제네럴 바이올로지도 시작되는데 젠캠하고 젠바이오는 1, 2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공부를 합니다.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매스 칼큘러스하고 잉글리시 컴포지션 그다음에 잉글리시 라이팅이 있죠. 근데 이제 매스 칼큘러스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잉글리시 컴포지션도 안 좋은 GP를 획득하는 학생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가장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과목은 젠캠하고 젠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캠, 젠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 배우는 원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학생들이 많이 따라가고 문제가 없는데 원을 쉽게 했던 학생들이 좀 교만함을 얻고 뭐 이거 어렵지 않네. 그래서 2학기 때 젠캠 2나 젠캠 바이오도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젠캠이나 젠바이오 둘 다 하반기 뒷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몰려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괜찮았던 학생들이 2학기 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드로 이 캠 바이오를 지금 시점에 2학기가 이미 시작됐죠. 이걸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곧바로 얼가닉 케미스트리가 시작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얼가닉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어렵고 많은 유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얼가닉 케미스트리를 A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랩까지 있는데 그래서 얼가닉 케미스트리 또 원투로 또 이것도 나눠져 있어서 1년 내내 배우는 거고 밑에 바이오캠, 마이크로바이오나 피지오, 아나토미, 모레큘러, 셀바이오 이런 것들은 한 학기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딱 보면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 세 과목은 1년 내내 배우는 거죠. 나머지는 한 학기 배운다. 이 차이가 뭘까요? 그만큼 크레딧, 그 미국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학점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크레딧 숫자가 달라지고요. 보통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젠캠, 젠바이오, 올고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다 보니까 크레딧이 5점에서 6점짜리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전체 GPA에 적용되는 가중치 적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고 밑에 한 학기짜리 과목들은 그만큼 좀 3학점 정도 되겠죠. 그만큼 좀 작다. 그래서 혹시라도 젠캠, 젠바이오 올고에서 B나 C가 나오면 전체 오버all 1, 2학년 GPA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고 이 세 과목에서 뭐 AA, 뭐 A 마이너스 B 플러스 요 정도만 돼도 전체 GPA의 밑에 있는 작은 과목들이 점수가 안 좋아도 3.4, 3.4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명문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과목 공부에도 정말 힘든데 여기 중간에 또 다른 것들도 필요하죠. 뭐 어떤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약대가 아니라 2학년까지 끝내고 나서 3학년 시점에 더 명문, 상위권, UC 계열이라든가 퍼듀라든가 이런 명문 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무만 한 학생을 원치 않고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마시스트 쉐도잉이라든가 뭐 익스피리언스 아니면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액티비티까지 한 학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게 학기 중에 또 방학 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빡빡하고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필수 이수하고 공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2학년 때 맞이하게 될 이제 정말 많은 필수 이수 과목, 2학년 때 많은 과목이 몰리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와 부담감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학기가 시작하면서 같이 공부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1학년 때 시간이 제일 남는 게 이제 그 방학 때죠. 겨울 방학 때 집중적으로 올가닉 케미스트리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1학년 방학 때뿐만 아니라 1학년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 중에 하나를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2학년 때는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공부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학년의 가장 중요한 과목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라고 했죠. 이 과목은 당연히 1학년 학부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고 그리고 1학년 시기에는 여유가 생긴 만큼 2학년 과목을 조금 조금씩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왜 미국 이제 약대 입학 준비생에게 선행학습이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의 방금 보셨던 사이언스 과목들 가장 메인인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의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국제학교에서 AP 케미스트리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미국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제네럴 케미스트리를 A 학점 받는 건 문제가 없다.
선행학습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나 고등학교 때 AP캠 거의 5점에다가 만점에다가 충분히 공부해 놓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맞을까?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국제학교, 한국의 국제학교 또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AP 케미스트리를 했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너럴 케미스트리를 공부할 때 AP캠과 제너럴 캠의 차이점. 요거를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그냥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 단원은 AP캠과 제너럴캠이 거의 동일합니다. 뭐 원자 구조부터 이제 분자 결합, 연력학, 반응 속도, 평형 뭐 이런 것들 쭉 나가요. 뭐 이제 한두 개의 단원이 빠졌지만 나가고 주요 개념도 거의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와 AP캠의 비교를 좀 해보면 원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AP에서는 좀 덜 다룬다.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다루고 그다음에 분자 결합 같은 경우에는 AP보다 젠캠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력학 같은 경우에도 AP와 접근 자체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수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연력학. 뭐 반응 속도의 법칙부터 엔트로피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적 접근은 계산 문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도 AP보다 젠캠이 더 정량적인 접근, 뭐, 그다음에 평형, 뭐, 더 깊이 다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젠캠과 AP캠이 다릅니다. 같은 범위와 단원과 개념을 갖고 있지만 당연하겠죠. AP보단 젠캠이 범위가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AP캠을 공부를 잘했던 학생도 대학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젠캠 공부를 그만큼 자신 있는 만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학년 2학기부터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동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AP 바이오하고 젠 바이오를 좀 비교해 볼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AP 바이오나 젠 바이오도 단원, 주요 개념 동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단원과 주요 개념은 젠 바이오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기원, 뭐 세포생물, 효소 물질 대사, 광합성, 유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저쪽에 보시면 똑같죠. 아까 그 케미스트리하고 AP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건데 이제 AP보다 기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젠바이오에서는 더 깊이 다루고 더 복잡한 효소들을 다루고 있고 심화된 버전으로 광합성 세포 호흡도 심화된 버전으로 가고 유전도 심화 버전으로 가고 이제 분자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AP에서도 랩이 있는데 젠바이오에서도 랩이 있거든요. 이 랩이 실험 분석 같은 게 더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진화 유전 체약도 여러 가지 범위가 더 포함이 되고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젠캠, 젠바이오, AP캠, AP바이오 둘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건 결국은 이제 단원이나 개념은 같지만 그거에 대한 깊이, 그다음에 범위, 난이도 이게 이제 제너럴 과목들이 더 높아지고 더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보실 수 없고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한국의 고등학생들,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배우는 고등학교에서의 화학 생물과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생물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우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과 생물에 대한 대해서 한국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 교육 자체가 사실 수능을 위해서 많이 포커스가 돼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교육 위주고 미국의 교육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방향성이나 실험 등 깊이 면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강조하는 분야 단원도 다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고등학교 화학원이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케미스트리를 생각해 보면 교육 과정에 일종의 이제 레귤러 케미스트리가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고1, 1, 2 고등학교의 케미스트리 정도고, AP 케미스트리는 심화 버전이죠, 고등학생의. 그다음에 제네럴 케미스트리는 대학생용이죠. 그래서 한국의 화학원이 미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거의 비슷하죠, 한국하고. 화투가
AP캠보다도 낫습니다. 난이도나 범위가 더 좁아요. AP가 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일반 화학이 미국의 제너럴 케미스트리고 똑같아요. 생물도 생물 1, 2가 이제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 정도. 그다음에 이제 AP 바이올로지는 생물 2보다 더 어렵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화학 1, 2를 했고 생물 1, 2를 선택 과목으로 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게 AP보다도 난이도나 깊이 면에서 낮은데 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2월에 했고 이번 8월에 미국 약대 프리팜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나 방향성 자체가 그동안 10년 이상은 다르게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유학이라는 영어도 부족한데 이 미국의 대학 화학 생물을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는 게 그만큼 따라가기가 쉬울까? 많은 학생들이 당연했겠지만은 따라가기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할까까지도 생각했던 학생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행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AP캠, AP바이오를 공부했던 학생보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화원, 화투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지금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저희 학생들도 있지만 화원, 생물 원만 하고 문과 쪽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따라가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할 정도로 열심히 정말 고3 수험생만큼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판매드랩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약대 선행학습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점부터 학부 1학년 입학 전까지 그리고 2학년 전까지 필수 선행학습 과목들에 대한 학습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은 이제 젠캠, 젠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만약에 선행학습을 하는데 젠캠을 먼저 하고 끝나면 젠바이오를 공부해야지 이러다가는 그냥 출국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을 그냥 책 한 번 훑어보듯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넷플릭스 보듯이 그냥 영화 한 편 감상하듯이 그냥 강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우고 공부하고 학교 공부처럼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젠캠하고 젠바이오는 동시에 병행학습을 동시에 해서 그게 끝나지 못할지언정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제 매스 칼큘러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국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을 뭐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의 모든 대학교 1학년은 그 이과 계열이죠. BS나 BA도 그렇지만은 프리팜에서도 매스 칼큘러스하고 잉글리시 컴포지션은 꼭 해야 되는 과목인데 그거는 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싶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는 걸로 하고 젠캠, 젠바이오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도 좀 정말 1학년, 2학년 때 미국 대학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당연히 지금 올가닉 케미스트리 지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젠캠, 젠바이오 공부 선행학습 한번 펼쳐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 하기도 벅찬데 올가닉 케미스트리 언제 하겠냐? 라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말고 1학년 1학기 마치고 금년 겨울방학 때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젠캠, 젠바이오도 잘 따라왔고 올가닉 케미스트리 해볼 만하다. 라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갖고 2학년 때 올가닉 케미스트리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이오 케미스트리죠. 생화학. 요걸로 이제 겨울방학 때 또 훑어본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에서 이제 제공하는 과목을 보면 저희 그 판매드랩에선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매스 칼큘러스 이 세 과목이 이제 1학년 이수 과목이죠. 1학년 과목들을 렉처
인강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2학년 과목은 또 올가닉 케미스트리,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바이오캠, 피직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은 이제 2학년 때 하는 과목들이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또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메디랩의 이제 미국 약대 선행학습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렉처, 녹화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학생이 지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겠죠. 그게 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 뭐 이제 여름방학 특강처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든 아니면 뭐 내일이든 원하는 시기 때 시작해서 어 저희 그 판매들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강의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모든 이제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대1 튜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드리는 선생님하고 궁금할 때마다 1대1 튜터링, 온라인 튜터링을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이제 Q&A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학생 멘토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판메디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미국 약대 선행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렉처 같은 경우엔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AP캠, AP바이오나 뭐 AP피직스 뭐 아니면 SAT, ACT 이런 강의는 많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배우는 미국 대학의 또 특히 의치학대용의 이런 프리리퀴지 서브젝트를 인강으로 제공하는 곳은 저도 찾아봤지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메디랩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들은 그냥 일반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판매드랩의 특징입니다. 미국 의치학대 출신 선생님들, 의대나 약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강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포커싱 돼 있는 강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디바이스로 언제든지 미국에서도 언제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렉처의 커리큘럼의 뭐 수업 자료나 문제 자료까지 저희가 다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튜터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강만 공부하기에는 분명히 질문 사항이 생길 거고 못 따라가는 문제들이 생길 거고 어떻게 이 파트 섹션을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의 어떤 그 유전학 어떤 파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과 상의도 해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튜터링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 의치학대 출신 또는 명문대 출신 뭐 스탠포드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튜터링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단순히 인강에 대한 Q&A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습 과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학부 재학생들한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제 제출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시험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쪽에서 1대1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터링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학생 과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한국의 국제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엔 미국 약대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학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하는 부분이고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사실. 두려움과 설렘과 여러 가지가 있고 부모님들도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과연 적응은 잘할까? 어떻게 인종차별은 문제 없을까? 학교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걸 혼자 어떻게 해결하나? 기숙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 보셨던 튜터링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저희 멘토 선생님들이 저희 그 선행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멘토링,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SOS,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무상으로 조건 없이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이끌어가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또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렉처뿐만 아니라 일대일 튜터링, 온라인 멘토링 이 모든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의치학대, 특히 미국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제공하는 것들 컨텐츠를 보면 국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튜터와 멘토 선생님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듀크 메디칼 스쿨 출신 이제 베일러 메디칼 스쿨 아니면 메릴랜드 치대 그리고 이제 서울대 출신 선생님 미시간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출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현재 한국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존스 홉킨스 이런 분들이 실제로 튜터링과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은 끝났고요. 영상의 내용이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제 판매디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카톡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